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비트겟 접속문이 조금씩 닫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앱이 안 열리면 출금 버튼까지 같이 잠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빠르게 다른 거래소로 옮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때입니다. 출금하려고 누르는데 로딩만 돌고 공지 하나 뜨고 접속이 끊기면 그 사이에 마음은 조여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사라지면 휴대폰을 바꾸거나 앱을 실수로 삭제했을 때 다시 설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복구가 막히는 순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막히고 업데이트도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데이트 차단은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능을 못 쓰는 건 물론이고 보안 패치가 늦어지면 계정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옮기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 오늘은 들어가줘도 내일은 막힐 수 있는 분위기예요. 이미 비트겟을 쓰고 계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래가 잘 되니까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가 막히는 순간에 출금이 늦어지면 손이 떨리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시장이 흔들릴 때는 출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연이 생기기도 합니다. 막히기 직전까지 기다리면 본인만 늦는 게 아니라 줄을 서게 될 수 있어요. 이번 조치는 간단히 말해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한국금융정보분석원, 흔히 FIU 쪽에 정식 신고가 안 된 곳들이 표적이 된 거죠. 첫 번째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규제망 밖에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FIU 신고가 된 거래소들은 국내 규정 안에서 관리되지만 미신고 거래소는 그 틀 밖에 있습니다. 당국 입장에선 관리가 안 되니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이용자 통로입니다. 그 문이 잠기면 신규 유입이 끊기고 업데이트도 막히니 거래소 입장에서도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자체가 안 되니 시작도 어렵고 이미 설치한 분들도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이 점점 낡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까지 겹쳤습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 쪽은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트셋에 자산을 오래 두는 건 시간 폭탄이 될 수 있으니 지금처럼 움직일 수 있을 때 옮겨놓는 게 안전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현재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라 앞으로 접속까지 차단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두는 방식을 가장 안전한 쪽으로 봅니다. 거래소가 흔들릴 때 내 지갑으로 빼두면 통제받을 일이 확 줄어들거든요. 개인 지갑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면 내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소에 두는 건 남의 금고에 맡기는 느낌이고 내 지갑은 열쇠를 내가 쥐는 방식입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 한 글자만 틀려도 큰일이 납니다. 복사해서 붙이고 네트워크 선택을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급할수록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막힌 상황이라 시작부터 막히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앱 하나가 막히기 시작하면 다음은 웹 접속 제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회 접속 방법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VPN을 켜서 접속하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VPN 우회는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접속은 되더라도 계정 보안이 약해질 수 있고 환경에 따라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VPN은 마치 뒷문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 뒷문이 안전한지 누가 보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에 기대기보다 이동을 먼저 권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처는 두 가지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두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 환경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가면 되냐고요? 대안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어서 선물 거래의 핵심인 자본 효율이 막힙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선물에서 레버리지는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효율이 올라가지만 국내에선 그 칼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경험을 쌓으려는 분들에겐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앞으로 세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국내로만 가는 건 손익 측면에서 아쉬울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5곳을 비교 분석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5거래소는 공통점이 뚜렷합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잘 되어 있고 수수료가 비교적 저렴한 쪽들이에요. 게다가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5곳을 비교할 때는 원화 입금이 되는지, 한글 지원이 편한지,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3가지만 먼저 보셔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벤트는 덤이고요. 자, 이제 거래소 이동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아쉽죠. 지금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에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단타 기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래소를 옮겼다고 바로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결국 승부는 진입과 청산에서 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단타 기본기를 꼭 몸에 붙여보세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냐고요? 답은 감이 아니라 신호를 쌓아서 확률을 만드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한번 진입이 엇나가면 손절이 늦어지고 한 번 타이밍이 맞으면 짧게도 수익이 나요.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이에요.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릴 거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선물에서는 이 숏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신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지고 어떤 신호가 쌓이면 숏이 유리해지는지 실전 감각으로 풀어드릴게요. 롱이든 숏이든 방향을 틀리면 손실은 똑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나는 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계좌가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롱 신호의 첫 단서는 차트의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을 높여가고 눌렸다가도 다시 위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할 확률이 커집니다. 상승 추세를 볼 때는 고점만 보지 말고 저점도 같이 보세요.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유지되면 위로 가려는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라 롱 쪽이 편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많은 사람의 평균 매수가를 한 줄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선이 긴 선을 뚫고 올라가면 단기 매수세가 장기 흐름을 밀어올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면 시장이 그 상승을 믿고 따라붙는다는 뜻이라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거래량은 엔진 소리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엔진 소리가 커지면 힘이 실린 거고 가격만 오르는데 소리가 작아지면 겉모습만 반짝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는 차트만큼이나 강력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가 나오면 심리가 확 바뀌면서 상승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는 좋다 나쁘다만 보지 말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같이 보세요. 같은 호재여도 반응이 약하면 힘이 빠진 거고 반응이 강하면 추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추격 매수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가 한 방향으로 모일 때 롱 진입이 훨씬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숏 신호는 하락 추세에서 시작합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면 시장의 힘이 아래로 쏠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락 추세에서도 한 번씩 반등이 나옵니다. 그 반등이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 그때가 숏 쪽이 더 편해지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자주 언급되는 게 데드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신호로 해석하고 숏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숏 판단에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오르는 척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고 곧 꺾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터지면 공포가 커지면서 숏이 유리한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숏도 감정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하락 추세, 데드크로스, 거래량 약화, 부정 뉴스가 겹치면 아래로 갈 확률이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면 보조지표 활용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해서 보조지표를 안 쓰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이 지표들은 추세와 변동성, 과열 여부를 숫자로 보여줘서 판단을 더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유용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SI 70을 넘었다고 무조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과열 신호일 뿐이니 추세와 거래량, 뉴스까지 같이 확인하고 숏을 고민하셔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의 기미를 읽는 데 도움을 주고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밴드 상단과 하단을 어떻게 두드리는지로 변동성을 파악하게 해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이 밴드 상단을 붙잡고 달리면 강한 추세로, 상단을 찍고 안으로 급히 들어오면 힘이 빠지는 신호로 읽기도 합니다. 이런 관찰이 롱숏 판단을 돕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모일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만 믿지 말고 여러 근거를 겹쳐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트겟 차단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거래 실력보다 먼저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느냐가 생존 문제입니다. 결국 선물은 신호의 합게임입니다. 한 번에 맞추는 신의 손을 꿈꾸지 말고 맞을 확률을 조금씩 올리는 습관을 쌓으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동하기 좋은 거래소 5곳 비교와 가입 혜택 같은 꿀 정보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하실수록 체크리스트처럼 보시고 빠르게 결정하세요. 이 영상이 단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쉽게, 더 실전적으로 정리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